예, 오늘은 핵심 10문제 5번째 시간으로서 핵심 7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7번입니다. 준비된 인재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 이게 2003년도 꿈의 피라미드에서 이 부분을 해주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입사 지원서에 아주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입사 지원서의 양식이 없었던 항목인데 이제 나중에 이 준비된 인재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는 항목이 아예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란에 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사를 위해 준비한 사항을 말하라. 또 여기에 부연된 또 다른 거는 직무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점 3가지를 쓰시오. 또 본인의 직무에 최적의 인재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 한 가지는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직무 중심으로 쓰시오. 그 다음에 자신이 우리 회사에 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 준비된 인재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고 대타이틀을 주고 밑에 있는 것이 면접에 가면 많이 물어보는데 밑에 있는 5가지의 이 항목을 가지고 3줄씩 만들어서 각 한 줄에 3줄씩 만들어서 7번 항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7번으로다가 준비된 인재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 입사지원서에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에 가면 이 밑에 있는 5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3-4줄 연구해서 작성하고 핵심 7번 문제를 연구 작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IMF 이전에 없었던 질문이다. 근데 IMF 이후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IMF 이후에 자기소개서, 자기 안내서 등에서 직접 작성하는 회사가 종종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이 핵심 7번 문제는 이걸 잘 준비해서 성장과정, 지원동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이것을 거기 써도 돼요. 나는 성장과정에 이런 걸 준비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지원했다를 이 7번을 가지고 성장과정 지원 동기에 써도 좋습니다. 이게 취업과 결혼은 같아요. 취업 어때요? 채용 전형자는 준비된 지원자를 선호하거든요. 결혼도 어때요? 결혼 상대는 준비된 배우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과 결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회사에도 싫어하고 결혼할 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로서 그렇게 느낌이 가지 않는다. 즉 신입사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준비를 잘한 사람이 승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인재로서 면접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취업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시켜주시면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왜? 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갈수록 늙어가는 신입사원, 수년 전에 나온 언론 자료인데 4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4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늙어가는 신입사원이래. 그래서 요새 뭐예요? 5학년, 6학년, 7학년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옛날에 이미 오래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수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8번. 경력 같은 신입으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 이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봤는가? 이 경력 같은 신입이죠. 본인이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게 뭐냐? 그리고 희망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력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2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경력 같은 신입으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라고만 큰 타이틀이 있지만 밑에 있는 4가지 항목을 가지고 3-4줄씩 만들어서 그리고 8번 경력 같은 신입으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라라고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4가지는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사지원서에는 많이 안 나와요. 자기소개서에 많이 안 나오는데 면접에 가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근데 이것은 별도로 준비하면 면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핵심 8번 문제를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에 성장과정, 지원동기 등에 적절히 활용해도 좋아요. 왜? 나는 성장과정에 이런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력을 쌓으면서 배우고 느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지원했다. 지원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8번도 성장과정 지원동기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서류정에서 합격 여부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항목을 설문을 해봤더니 수년 전에 이미 78%가, 그래서 약 80%가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한 거예요. 경력 같은 신입. 실무 경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턴 선호자, 프로젝트, 이런 거. 그러니까 경력 같은 신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인턴 해라, 아르바이트 해봐라. 아르바이트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계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이게 바로 이 핵심 8번을 연구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을 차별화되게 부각시키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원자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아까 6, 7번이 뭡니까? 준비된 인수 면접관을 설득하라. 8번 경력 같은 심수 면접관을 설득하라. 왜? 자합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 전형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다. 꼭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고요. 500인 미만 기업 담당자 이렇게 조사했더니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 실무 경험. 이렇게 설문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 대학교 4학년 동안 8학기 플러스 방학 8학기 실무 경험, 거기 중에서 16학기 중에 실무 경험 꼭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핵심 9번입니다. 회사가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 이제 3가지 이상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 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도 한동안 입사 지원서에 아예 자기소개서 항목에 들어왔던 회사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면접에 가면 이거와 유사하게 또 질문하는 게 자신이 우리 회사가 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자신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3-4줄을 요 밑에 소제목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9번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성장과정 지원 동기에 응용하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준비돼서 당신이 나를 채용해야 된다. 성장 과정에 넣어도 되고, 지원 동기, 나는 이렇게 준비했고 했기 때문에 나를 채용해야 된다. 지원 동기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7, 8, 9번은 98년도 IMF 이전에는 면접에서만 가끔 질문하던 건데, IMF 시대 이후에 평생 직업 시대에 오면서 자기소개서까지 자리를 잡은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 8, 9번. 분명히 입사 지원서에도 들어오지만, 자기소개서에도 들어오지만, 면접에 가면 엄청나게 물어보는, 그래서 평가 점수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꼭 준비해 두시고요. 핵심 1번부터 8번 문제까지는 내용 중에서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 참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8번,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 성장 과정, 본인의 장단점, 본인의 강점, 지원 동기, 장래 포부, 도전했던 성과 사례, 그 다음에 뭐예요?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입, 회사가 본인을 채용하는 이유. 근데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이 9번을 잘 만들어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9번까지 다 하면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끊고 가셔야 돼요. 항목별로다가 별도로 준비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입사 지원서가 너무나 쓰기 편해요. 근데 이 부분을 고민 안 해놓으면 입사 지원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입사 지원서 합격하더라도 면접에 가면 1번부터 9번이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1번부터 9번이 점수 포인트가 높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0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 이게 예의상으로 면접 시에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이건 웬만한 모든 회사가 끝날 때 꼭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건 예의적으로다가 한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물어보려고 뭘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누구시의 지원자의 인터뷰 성적을 최하위라고 가정하고 시간을 줄 테니까 반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적을 올려봐라. 이때는 뭐 아니면 도예요. 이 10번에서는 이래서 떨어지나 저래서 떨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보여줘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회사에 대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 3가지에서는 이제 면접에서 많이 질문하는 거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로다가 잘 준비해 두는데, 이것은 입사 지원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안 나오는 항목인데 면접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핵심 10문제로다가 넣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10문제로다가 이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관이 면접 끝났다고 하면서 지원자에게 편하게 해주거든요. 지원자 이제 면접 다 끝났는데 지원자 편안하게 아무거나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해요. 이건 함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면접해요? 면접이 끝나고 가면서 그 회사가 건물이 안 보일 때까지가 면접이에요. 왜? 여러분 가는 곳을 면접관들이 뒤에 와서 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담배 피우면서 지원자가 면접 끝나고 가는 걸 보여요. 근데 뭐예요? 앞에 나가면서 침 탁 받고 뭐 주차장에서 이상한 행동한다? 그럼 위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접은 그 지원 회사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가 면접이에요. 이때 뭐예요? 정말 면접이 끝났구나. 편하게 토요일날 옵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면접을 잘 봤더니 이거 가는 거예요. 나 불합격 시켜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절대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편한 거 아무거나 질문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뭐예요? 핵심 6번을 갖고 얘기해도 좋아요. 핵심 6번 발전 방향. 자, 이따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봐야 돼요. 최종 평가와 가장 가까운 질문이에요. 최종 평가와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면접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면접 시간에 다 쫓겨요. 면접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진 데가 없어요. 1인당 여러분들 집단 면접 5명 들어갔다. 보통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인당 15분, 20분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면접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면접까지 시간이 쫓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뭐 6시까지 면접이다 하면 6시쯤 정도에 가서는 막 대충 뭐 질문도 막 안 내고 그냥 입사 지원서 보고 막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참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면접의 한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으로 면접관의 변별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뭐 다 잘해야 5개에서 7개, 7개, 8개가 보통의 그 사람의 면접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면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면접하는 질문 항목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이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지원자는 안 좋은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따라서 이게 기싸움이 하루 종일해요. 면접관은 지쳐 있어요. 피곤하고 지르다 보니까 나중에 하품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진행팀에서는 채용 진행팀에서는 지치지 말고 변별력을 유지하라고 면접관 테이블 옆에 항상 사탕이라든가 과자, 주전부리를 갖다 놔요.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접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서 면접관들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켜놓고 이제 무엇 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딱 시켜놓고 면접관은 뭔가를 면접 평정표에 메모하고 있어요. 바로 이 면접이 끝나면 사정회에서 발표할 내용이에요. 왜? 사정회가 뭐예요? A라는 지원자는 어떤 이유로 합격인가? B라는 지원자는 어떤 이유로 보류인가? C 지원자는 어떤 이유로 불합격인가?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지원자가 인사하고 나가는 순간 합격, 불합격, 보류가 탁 뒤에서 정해져요. 여러분은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는 뒤돌아 쓰는 순간 뒤에서 ABC가 정해지고 이미 여러분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 들어올 때 나가는 순간 면접관 뒤에 보세요. 뭐 하나? 다음 지원자 서류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걸 10년 넘게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걸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이 깊지 않고 느낌이 없는 지원자 하고 싶은 말할 때 이미 어떤 면접관은 다음 지원자 입사 지원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면서 보면 60%는 합격과 불합격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이미 넌 합격 A, 너는 C, 불합격 이렇게 딱 정해지거든요. 40% 이게 보류가 문제예요. 보류가. 이 사람을 B 보류인데 보류를 A를 주면 합격인데 C를 주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5% 부족할 때 특별한 느낌이 없고 2% 부족해서 합격과 보류를 놓고 고민할 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해놓고
시키는데 자신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멋지고 느낌을 줄 수 있는 열정으로 마무리하는 순간 이게 합격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종 평가와 가장 가까운 질문이다. 반전할 수 있는 기회다. 왜? 면접관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잘하면 보류했다가 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때문에 A로 가요. 근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보류인데 뭔가 부족하다? 근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부족하다면 역시나 그럼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즉 반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대로 조용히 나가서 불합격하느니 하고 싶은 일 다 하자 이거예요. 불합격하는 것이나 합격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아니면 도와요. 하고 싶은 말 전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 뭐 아니면 도다. 배짱 있게 깡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접 후에 최종 사정회의 때 보면 인상 깊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관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등에서 감동스럽고 강렬한 느낌을 준 지원자는 꼭 기억해요. 걔 뭐 했던 친구. 딱 이렇게 딱 기억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면접시켜놓으면 이 면접관이 너무나 기가 빠졌고요. 그렇게 체력이 좋은 친구도 저녁에 수고했다고 인사 담당자로서 술 한잔 사주겠다고 하면 다 기가 빠져갖고 저녁에 도망갑니다. 이게 하루 종일 면접시켜놓은 저녁에 기 빠진 면접관들이에요. 그래서 히든 카드로 멋진 말을 준비했는데 이제 근데도 면접을 그냥 종료하려고 할 때는 면접관들 양해를 구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정도로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면접관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입사하고 싶은 열정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면접관이 최고의 찬사 용어가 뭐예요? 그 친구 물건일세.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 불합격인 거예요. 그 친구 물건이네. 명품이네. 이런 단어가 그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을 종료할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면 면접관이 제 끝으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거의 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뭐 아니면 도야. 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 머리에 확 각인이 됩니다. 면접에서 여태까지 보면 KBS 꿈의 피라미드에서 대한항공 편에서 우리 김미정이라는 이런 지원자가 그냥 나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한마디만 더 제가 그 면접에서 보면 앞에서 반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성하다 그냥 나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만 더 하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얘기할 때 그 뒤에 앉은 면접관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던 영상 짧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여신은 긴 머리채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일단 찾아와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제게 찾아온 기회를 꼭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 친구가 나가면서 사실 여기 영상에서는 이제 짧게 나왔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상당히 좀 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면접했던 면접관들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던, 감동을 주었던, 아주 잘했던 사례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의외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다른 이제 회사 지원하면서 이것을 응용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보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마지막에 나가보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손을 들고 준비해온 게 있다고, 그리고 면접관한테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어린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동요를 개사해서 불렀거든요. 왜? 제2금융권이니까. 금융권이니까 뭐요? 어린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동요를 개사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머리에 남아요. 뭐 입사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건 머리에 안 남아요. 이런 거, 어린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게 상당히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퐁당퐁당 돈을 모으자. 누가 많이 모으나 저금통학 거져라. 새마을 공고로 가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저축을 하자. 엄마 아빠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얼마나 좋습니까? 짧지만 강렬하게. 이게 입사하고 싶은 열이에요. 내가 새마을 공고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열이에요. 그리고 동요를 개사해서 부를 수 있게끔 히든카드로다가 준비를 했는데 왜? 불리한 상황이 오면 이게 뭐가 되면 도니까 이때는 뭐 내 모든 걸 보여주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친구도 동요를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자기 PR, 이건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에 본인을 이제 소개해라, 자기 소개해봐라. 이제 이럴 때 이제 준비하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면접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요.
곰 3마리가 적금을 들었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행복모아 적금, 엄마 곰은 눈부신 그녀 적금, 애기 곰은 꿈모아 적금. 아싸아싸 부자 되었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앞에 있는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같이 제2금융권을 같이 준비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퐁당퐁당 이걸 가지고 동요를 개사해서 했고, 이 친구는 곰 3마리가 적금을 냈네.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합격을 합니다. 좌우지간. 결과론으로 다 말씀드리면 두 친구 다 합격합니다. 이 친구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관님이 이제 끝났으니 일어나서 나가세요 했을 때 뭐라 했어요? 준비해온 게 있으면 해야죠. 저는 면접관님 롯데백화점에 대한 저의 열정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준비한 차별회식을 드리고 뭐뭐한 인재가 되겠다. 이 양복 호주머니, 속 호주머니에서 어떤 거? 이런 롯데백화점 입사하고 싶다. 입사기원. 이거 7, 8천 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속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꼭기 넣었다가 나가세요. 면접관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뭐요? 입사기원. 이거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입사하면 어떠한 인재가 되겠다. 롯데백화점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의 열정, 패기, 용기 다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격합니다. 야, 이 프랭카드 롯데백화점 입사하고 싶다. 프랭카드 하나로 정말 입사하고 싶다. 열정 있는 지원자로 평가받았던 좋은 사례고요. 이 친구는 KT에 입사한 친구인데, 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지원자는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품속에 있던 프랭카드 뭐예요? 프랭카드, 이런 프랭카드, KT 누구누구 입사 기원 앞에 롯데백화점 친구가 했다 그랬죠. 똑같이 이 친구도 그걸 속호주면서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얘기하라고 해서 품속에 있는 프랭카드를 활짝 펼쳐서 꼭 KT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회의 여신은 조금 전에 꿈의 피라미드에서 대한항공편의 김미정 친구가 이야기했던 기회의 여신은 머리채가 잡을 수 없다는 속설을 꺼내면서 당당하게 면접을 끝마쳤다. 그때 임원분들은 오늘 준비 많이 했고 고생했다는 박수와 함께 유쾌한 사람이라고 좋은 소리 해주셨다. 합격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임원 면접인데. 이 친구요? 나중에 여러분들 핵심 역량 보고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독점수 없어요. 지방대예요. 스카이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 남보다 차별화되게 준비하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0원짜리, 8,000~9,000원짜리 프랭카드 하나가 입사에 영향을 준. 또 이 친구는 국순당에 합격한 친구인데 현수막을 펼치고 어떤 현수막? 이 현수막. 국순당 합격 기원. 이 현수막을 펼치고 합격 기원이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인사 담당자 분들이 웃으면서 벽에 걸어놓고 가라고. 이걸 했더니 벽에 걸어놓고 가라고. 면접관들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 부적이라고 합격하면 드리겠다고 웃으면서 잘 맞출 수 있었다. 어떻게? 이거예요. 누구누구 국순당 합격 기원. 이거 프랭카드 하나 만들어서 한 거예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하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남아요. 이 정도로 해줘야 돼요. 뭐가 창피해요? 창피한 거 없어요. 취업과 결혼은 같은 거예요. 전형기간이나 연애기간 같다. 취업 뭐예요? 평생의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다. 시간이다. 지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결혼 어때요? 평생의 배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다. 시간이다. 지금 우리 이 면접하는 과정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형 연애 기간이에요. 전형 기간이에요. 배우자나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자신을 강하게 인식시켰던 사례로서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인천명이래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요. 설령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한 친구도 있고요. 항상 제가 모르는 것을 배워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로 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귀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되게 감동스러워합니다. 저런 거는. 예. 섬유 수출업체 해외 영업 지원자인데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끈기를 바탕으로 목표를 하기에 전진은 해외 영업 지원자 누굽니다? 하면서 뭐예요? 이 친구는 핵심 6번 발전 방향, 회사의 발전 방향을 추려서 핵심 위주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핵심 6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해도 좋다 그랬죠? 이렇게 했던 사례
합격했던 사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사례가 있는데 나일강이 법문받듯 회사에 수익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회사 지원자 나일강, 지원자 이름이 나일강이에요. 강한 기업 삼천리에 강한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삼천리 지원자는 강한 힘.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것들은 오늘날 이 회사 입사하기 준비했습니다. 명품 수요업체 지원한 오늘날 옛날에 언론에 났던 자료인데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야, 특별한 사례인데, 아주 특별한 사례인데, 꿈의 피라미드의 김미정 친구와 이 친구가 제일 기억에 저는 남는데, 지원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입사에 근무하게 된다면 시발로만 상사는 물론 족가지마 어쭈리 같은 누구누구 아니라는 것을 면접관님들에게 확실히 볼 걸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뭐야?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머리 숙여서 무언가 적고 있었던 면접관들, 이게 뭔 소리? 시발로마? 족가지마? 깜짝 놀라서 머리를 바짝 들고 지원자를 응시합니다. 이때 지원자가 죄송합니다. 보통 회의실에서 면접하다 보니까 칠판이 있죠? 칠판에 갖고 시발로만 뭐 저까지만 이렇게 해서 싹 설명하는데 뭐 당나라 떠쩌고 설명하는데 한자까지 실력이 느낌이 면접에 이렇게 좋은 느낌이었구나. 한자도 쓰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자 실력도 풍부하겠구나. 느낌을 같이 줬어요. 즉 관심 없다는 뜻이 머리 숙이고 있는 면접관들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끌고 지원자의 강렬한 인상을 준 사례인데 재밌는 얘기는 입사에서 봤더니 오직 아는 한자는 이것밖에 없더라. 그러나 정말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입사에서도 보면 정말 일 잘해요. 사회생활 정말 잘합니다. 뭔가 깡이 있어요. 뭔가 준비한 히든카드를 갖고 살거든요. 핵심 문제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과제물을 검토해보면 생전 처음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억지로 작성한 느낌이 있어요. 막 풀어쓰기, 반복어, 열거시 막 억지로 채워요. 핵심 2번을 갖다가 7, 8, 9번에 갖다가 복사하는 흔적도 있어요. 10장 이하 또는 작성하다 포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한 열흘 걸려요. 그리고 조금씩 수정, 요것만 수정하는 거예요. 조금. 그래 하면 나중에 핵심 문제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맨 처음에 했던 거를 놓고 나중에 최종본을 보면 저걸 내가 왜 만들었지? 이렇게 본인이 놀랄 정도입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완성하자. 주변에 보면 국문학과 친구가 있어요. 국문학과 친구한테 의뢰해서 친구가 나 이거 좀 도와줘. 주잖아요. 이 친구들은 한자, 글쓰기 이런 걸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는 표현력과 문장력이 아주 우수해요. 그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15장 주면 한 12~13장으로 10장 전으로다가 훅 줄여줘요. 네, 핵심 단어 위주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걸 이 친구는 부모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자 단어 등을 활용해서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문장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친인척, 회사원한테 회사에 다니는 친척한테 부탁하세요. 삼촌 좀 이것 좀 봐주세요. 회사에서는 왜? 보고서를 매일 쓰죠. 이때 보고서는 함축된 단어로다가 간단한 명료하게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장문의 문장을 간단하게 만드는데 아주 도사들이에요. 이렇게 습관화된 직장인들은 간단 명료와 함께 핵심 내용으로 문장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그리고 나서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도 구상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단어, 용어로다가 정리할 수 있다. 왜? 함축된 단어로 내용을 계속하는, 왜? 매일매일 정리하니까.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친인척이나 국문학과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내가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근데 이게 내가 이런 용어로다가 함축된 단어로다가 정리가 내가 머릿속에 익히죠? 나중에 면접에 가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공채 시즌이 되면 평가자는 비슷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많게는 수천 장을 전형기간 중에 읽어야 합니다. 쉽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돼요. 중복편, 의미 없는 미사 여구는 줄여야 돼요. 그건 필수예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지양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경험과 행동 등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경험, 행동 뭐예요? 뭘 배우고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는 뭐 있었다. 이거 핵심 2번을 가지고 합축해서 쓰면 좋다. 그 다음에 평가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작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평가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작성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1번부터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누가 잘 만들어 놓고 이거 1번, 10번을 맨 처음 만들어 놓고 이것만 계속 수정하세요. 딴 거 제발 손대지 마세요. 이것만 수정을 잘 해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각 회사의 입사 지원서 보면 여기 있는 내용 갖다가 함축된 거 퍼다 붙이면 돼요. 웬만한 거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에 가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이 핵심 10문제를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핵심 역량 보고서 여기 가서 이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옮겨 주시면 돼요.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핵심 역량 보고서가 증거 위주로 정말 느낌 있는 보고서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10문제 꼭 입사 지원서 먼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핵심 10문제만 먼저 잘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실험한 결과는 중간고사 과제물을 내주고 나중에 보면 이 친구들은 거의 한두 달 후에 서류가 막 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만들었던 핵심 10문제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